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하고 안재현 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개인 방송할 때 한번 했던 건데요. 의약품의 사용기한에 관해서 좀 간단하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은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관 방법이라든지 사용기한이 다 제각각 천차만별이에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정도만 잘 숙지하셔도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용기한, 유통기한, 유효기간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요. 어찌되었건 의약품에서는 사용기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의약품의 겉포장을 자세하게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기한이라는 게 이렇게 명시가 잘 되어 있어요. 사용기한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의약품의 뚜껑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의약품의 약효가 90% 이상 유지되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말을 조금 바꾸어서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흘러서 그 사용기한 그 날짜가 되면 그날부터 그 의약품의 약효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건 의약품이 상하거나 부패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좀 약간 다른 의미인데 그날부터 약효가 떨어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약품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알약도 있고 캡슐도 있고 물약 그리고 안약 같은 것도 있죠. 그죠? 주사제도 있고 포장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거, 그리고 유리병에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 복합의료사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알루미늄 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손으로 꼭꼭 눌러서 이렇게 까먹는 PTP 포장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조제할 때 보면 그 약사 선생님들께서 그 유산지라는 약포지에 약을 또 포장을 해주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각 케이스별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표적인 그 케이스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집집마다 서랍이나 냉장고 같은 데 보시면 어디에 먹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약들이 이렇게 막 나뒹굴고 있을 거예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그 서랍이나 냉장고 안에 있는 약들을 한번 대청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이런 플라스틱 병에 약이 들어있는 경우에요. 보통 약국에서 종합 비타민 같은 걸 사셔도 이런 플라스틱 병에 약이 다 들어있죠. 이런 경우는 의약품을 복용하기 위해서 뚜껑을 연 순간부터 1년 안에 그 약을 다 드셔야 돼요. 실제 예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약의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이 2020년 4월 10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 약을 먹기 위해서 뚜껑을 열겠죠. 오늘 날짜가 2017년 7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이 약의 사용기한은 2020년 4월 10일이 아니고 오늘부터 1년 후인 2018년 7월 30일이 이 약의 사용기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추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끔씩 이 원래 병에 있는 약을 다른 용기에 덜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뚜껑을 연 순간부터 1년이 아니고 절반이 더 줄어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6개월, 뚜껑을 연 순간부터 6개월 안에 내가 이 약을 다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원래 의약품 포장 안에는 제습제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의약품이라는 게 습기나 공기 이런 게 되게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의약품의 약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게 들어있는데, 다른 용기에 약을 옮겨서 복용하시는 분들은 그 제습제까지 같이 이렇게 넣어서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1년보다 좀 더 엄격하게 6개월로 이렇게 단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알루미늄 호일 포장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으로 까먹는 거 있죠. 이게 PTP 포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약이 개별적으로 하나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약을 까지 않는 이상 이 제품 겉면에 나와 있는 사용기한만큼 약효가 계속 유지가 돼요. 이 자체가 완전한 포장이에요. 공기나 습기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겉 포장을 뜯었다고 해서 이 알루미늄 호일이나 이런 PTP 포장 안에 있는 의약품이 약효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전혀. 이 자체가 완전한 포장입니다. 세 번째는 시럽제인데요. 보통 물약이라고 하죠. 이 물약 종류는 원래 병 포장 그대로 집에 갖고 오셔서 복용할 때 뚜껑을 열잖아요. 그 순간부터 28일입니다. 사용기한이. 그러니까 한 달 정도, 한 달 이내에 뚜껑을 연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그 약을 다 복용을 하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집에 있는 경우에는 물약이 아주 많죠. 뭐 감기약도 있고 해열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를 하시고 이제 처방을 해주죠. 그래서 약국에 가면 이제 약사 선생님이 조제를 해주시는데, 시럽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포장 양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 못 주잖아요. 그 포장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투약병에, 이렇게 생긴 조그만 투약병에 그 시럽을 담아 주시는데, 이 투약병 자체는 원래 포장이 아니잖아요. 원래 의약품이 담겨 있는 그 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4일에서 28일 그 정도 시간 이내에 다 먹이셔야 돼요. 이걸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애가 또 감기에 걸리거나 열이 나면 또 먹여야지,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요. 약국에서 약사 선생님께서 조그만 투약병에 시럽을 담아준 경우에는 14일에서 28일 이내에 다 먹이셔야 돼요. 네 번째는 가장 흔한 경우인데요. 그 약국에서 약을 이런 약포지에 이제 조제를 해서 주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2개월로 보시면 돼요. 사용기한은 2개월로. 그러니까 자기 약이 예를 들어서 뭐 석 달치다, 아니면 넉 달치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에는 약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약포지 포장하지 마시고요. 개별 포장으로 받아가세요. 그게 약 효과가 더 이렇게 우수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방법이고요. 약국에서 이런 약포지에 포장을 했지만 밀봉 상태가 아주 이렇게 우수하게 잘 한 경우에는 6개월까지도 가능해요. 습기하고 공기 같은 게 완전히 잘 차단이 되는 경우는 6개월.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조건 약포지의 경우는 2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성인들 중에서도 알약을 못 드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국에서 약을 갈아주죠. 가루약으로 이렇게 산재로 조절해서 드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다 복용을 하셔야 돼요. 약을. 가루약이기 때문에 일반 알약이나 이런 것보다 습기나 공기 이런 데 더 취약해요. 흡수를 잘하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가루약의 경우에는 사용기한이 30일입니다. 다섯 번째는 연고나 크림 종류인데요. 보통 이런 연고 집에 다 하나씩 있죠. 연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뚜껑을 여시잖아요. 뚜껑을 열어서, 이 뚜껑이 보시면 뾰족한 부분이 있죠. 그걸로 이렇게 뚫어서 사용을 시작하는데, 구멍을 뚫은 그 순간부터 6개월로 보시면 돼요. 연고는. 보통 연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집에 두고 이렇게 사용들을 많이 하세요. 6개월은 뭐 기본이고 1년, 2년, 3년 막 넘어가는데, 연고 같은 경우에는 6개월입니다. 이게 왜 기간이 짧냐고 하면, 연고 같은 경우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래서 세균 같은 게 번식하기가 훨씬 쉬워요. 다른 의약품에 비해서. 연고나 크림 종류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고 종류는 뚜껑을 연 순간부터 6개월 이내에 다 사용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고나 크림 종류도 병원에서 뭐 피부과 같은 데 가셔가지고 처방 받으시면 약국에서 연고 원래 포장 형태 그대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조그만 연고 통에다가 이렇게 약사님께서 담아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원래 제약회사에서 약국으로 공급되는 그 연고 포장 단위가 되게 커요. 최소가 500g이거든요. 환자가 500g 다 필요하진 않으니까 이런 조그만 연고 통에 이렇게 소분을 해주는 거죠. 조금씩 담아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달 안에 다 사용하셔야 돼요. 6개월이 아니고, 원래 연고가 들어있던 그 플라스틱 병에서 다른 용기로 옮긴 경우이기 때문에 더 짧아져요. 사용기한이.
이런 조그만 연고통에 담아준 경우에는 한 달 안에 다 사용을 해야 되구나, 이렇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안약이나 그 안연고 종류입니다. 그 눈에 넣는 이런 안약이나 안연고 종류를 조금 어려운 말로 점안제라고 하죠. 안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서 처음에 그 제품을 만들 때 완전 멸균된 상태에서 제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뚜껑을 연 순간부터 공기 중에 있는 그 세균 같은데 오염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안약은 무조건 뚜껑을 연 순간부터 28일 이내에 다 사용을 하셔야 돼요. 28일.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을 넘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안약 중에서 특히 인공눈물 같은 안약 같은 경우에 보면 요즘 이런 식으로 일회용 안약으로 많이 나오죠. 이런 일회용 안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뚜껑을 여신 다음에 쏘고 나면 사실은 조금 남아요. 한 절반 정도 남는데 나중에 더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세워두고 조금 있다가 넣어야지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일회용 안약 같은 경우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제품들은 조금 남아있더라도 그냥 바로 버리셔야 돼요. 뚜껑을 연 순간부터 그 속에 세균이 다 들어가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일회용 안약은 바로 폐기하시면 됩니다. 보통 집집마다 냉장실에 보면 안약이 아주 많이 있어요. 안약을 냉장고 안에 넣어두면 더 이렇게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안약은 무조건 뚜껑을 연 순간부터 28일 이내에 다 사용을 하자, 이렇게 기획을 하십시오. 냉장고 내부가 이렇게 시원하기 때문에 의약품을 더 이렇게 안전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에 그 내부에 습기가 엄청 많아요. 습기가 생각보다. 그리고 세균도 많습니다. 그렇게 청결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의약품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인슐린 주사제나 뭐 항생제 시럽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또 안약 중에서도 꼭 냉장 보관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약국에서 약사님이 약을 주실 때 따로 반드시 설명을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은 나머지 약은 가급적이면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그냥 실온에 서늘한 곳에 이렇게 보관하시면 돼요. 오늘 영상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하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 영상에서 또 만나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